네 번째 타겟은 인지기능이 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은 인지기능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인지기능을 타깃으로 해서 인지기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굉장히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타겟하는 인지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뉴로굴라닌, 도라지 이 두 가지를 연구를 했는데 먼저 뉴로굴라닌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인지기능을 타깃해서 치료 방법으로 뉴로글라닌 과발현을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뉴로글라닌이라고 하는 것은 뇌촉수액에서 농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을 진단할 때 쓰는 프로틴이었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촉수액을 얻어서 뉴로글라닌이 많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이 걸린 것을 우리가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뇌촉수액에 뉴로글라닌이 많아지는 이유는 알츠하이머병 환자 뇌에 있는 뉴로글라닌이 뇌촉수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 실질, 허랭키마에는 뉴로글라닌 레벨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왜 뇌 속에 뉴로글라닌이 이제 줄어드는지는 연구가 되어져야 되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뇌 속에 뉴로글라닌이 줄어들게 되고 그래서 CSF4로 릴리즈가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의 진단 마커로 쓰고 있습니다. 이 뇌 속에는 네오콜텍스, 히포캠퍼스, 네오스트라이텀 등의 여러 부위에서 뉴로글라닌이 발현이 되었고 특별히 세포에서는 포스트 시냅틱 터미널에 뉴로글라닌이 많았습니다. 뉴로는 프리시냅틱 터미널인 엑손, 포스트시냅스인 덴드라이트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포스트시냅틱 프로틴으로 뉴로글라닌은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문헌 조사를 한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 마이스 뇌에서도 뉴로글라닌이 해마에서 크게 줄어들어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겠다. 왜 또 이 연구를 더 하게 됐냐면 이런 연구가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뉴로글라닌을 알츠하이머병에 상관없이 정상주의에서 일부러 뉴로글라닌 양을 증가시켰더니만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문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뉴로글라닌 레벨이 감소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감소가 알츠하이머병의 인지기능 장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감소된 뉴로글라닌을 증가시켜주면 인위적으로 증가시켜주면 혹시 그게 치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뉴로글라닌의 양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바이러스로 진 딜리버리를 하는 거죠. 진 테라피 개념으로. 그래서 뉴로글라닌의 레벨이 감소되어 있는 뇌 부위에 바이러스를 통해서 특히 렌티바이러스를 통해서 트랜스펙션을 진 딜리버리를 하면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뉴로글라닌 유전자를 뉴런으로 넣어서 뉴런의 진 트랜스크립션 딜리버리 머신을 사용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뉴로글라닌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감소된 뉴로글라닌이 보충이 되고 서플리멘테이션이 되고 이래서 기억력 변화까지 나타나지 않을까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 뉴로글라닌을 어디로 과발현시키려고 했냐면 알츠하이머병이든 기억력 장애의 중요한 부위가 해마가 되겠죠. 그 해마에다가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서 뉴로글라닌 유전자를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을 통한데 스컬을 열고 두개골을 열고 이 특정 부위로 바이러스를 집어넣는 스테레오탁식 서저리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수술이 좌표를 굉장히 정교하게 잘 정해야 되기 때문에 뉴로글라닌이 원하는 이 해마에 특히 덴테이자이러스에 잘 들어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바이러스의 프로모터에 뉴로글라닌 뿐만 아니라 GFP라고 하는 이것도 노벨상 받은 단백질이죠. 형광을 띠는 단백질을 그 프로모터에 그 다운스트림 리전에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바이러스가 감염된 세포는 뉴로글라닌뿐만 아니라 형광을 띠는 GFP를 발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GFP는 형광 단백질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녹색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원하는 리전에 잘 타겟팅이 됐는지를 녹색으로 확인하고, 그러면 한 프로모터 안에 GFP와 뉴로글라닌이 다 있기 때문에 GFP가 발현이 되었다, 그러면 뉴로글라닌도 당연히 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뉴로글라닌은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뉴로글라닌 양도 잘 전달이 됐고 증가된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때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Ymaze라고 하는 행동 실험을 통해서 노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테스트라고 하는 두 가지 행동 실험을 통해서 제 인지 기능을 변화를 봤습니다. 이 표가 좀 굉장히 복잡할 수 있는데, 이 흰색은 와일드 타입, 즉 정상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흰색은 알츠하이머병에 걸려서 머리가 나빠지는 것을 보여주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이 한 67 정도 되는데 한 53 정도로 줄어들죠. 즉 머리가 나빠졌습니다. 그때 이 알츠하이머 쥐이지만 뉴로글라닌이 과발현된 쥐는 머리가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노블 오브젝트 리코그니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소위 한국말로 신물체 탐지 능력을 보는 거죠. 쥐한테 두 가지 물질을 줬을 때 한 물질을 다음 날 없애고 새로운 물질을 주면 쥐는 새로운 물질에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체에 가는 머무는 시간이 60%이고 어제 봤던 물질, 새로운 물질 아닌 것에는 한 40%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근데 머리가 나빠지면, 즉 알츠하이머병 쥐는 새로운 물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그 말은 오래된 물질, 새로운 물질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거로 인지기능이 나빠졌다고 보는데, 이 알츠하이머병이면서 뉴로글라닌의 양이 많아진 쥐는 정상쥐처럼 새로운 물질을 잘 기억을 한다, 구별을 한다, 리코그니션 하는 것을 통해서 뉴로글라닌이 렌티바이러스를 통해서 과발현되었을 때 5XFAD 마이스 쥐, 즉 알츠하이머 쥐의 인지기능 장애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이 좀 나름 저명한 저널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처 퍼블리싱 그룹의 잡지인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에 출판을 하였습니다. 이 논문은 여러분 선배 중에 송은지라는 학생이 함께 참여를 하였고요. 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뉴로글라닌을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히포캠퍼스에 인젝션 하니까 알츠하이머 쥐의 인지기능이 증가하더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는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아래쪽은 뉴로글라닌을 넣었을 때 변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프리시냅스, 포스트시냅틱 프로틴이 뉴로글라닌이라고 했죠. 소위 덴드라이트에 보면 NMDA, 암파 리셉터가 있습니다. 이 리셉터는 이 갈색, 빨간색으로 보이는 A베타 결합을 하면 엔도사이티스가 되면서 뉴로트랜스미션이 감소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지기능 장애가 나타나죠. 이때 뉴로글라닌을 과발현시키면 PSD95라고 하는 이 NMDA 리셉터, 암파 리셉터를 잡아주는 어떤 단백질들이 PSD95가 발현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뉴로글라닌의 과발현에 의해서 PSD95의 발현이 증가되고, 그러면 NMDA 암파 리셉터가 A베타에 의해서 엔도사이트시스 되는 것이 억제가 돼서 뉴로트랜스미션의 감소가 억제가 되고, 그래서 기억력 장애가 완화가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타깃으로 하는 것이 인지기능이고, 그죠? 그리고 이 인지기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뉴로글라닌이라고 하는 포스트시냅틱 프로틴의 과발현을 시키는 치료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지기능을 타깃하는 방법이 천연물 중에 도라지를 투여하는 것이 또 저희의 한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라지의 루트, 뿌리 추출물이
인지 기능을 증가시키는데 시냅토제네시스라고 하는 시냅스가 많아지는 엑손과 덴드라이트가 만나는 부위가 많아지는 시냅토제네시스를 증가시킴으로써 기억력을 증가시킨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라지의 지상부, 뿌리, 씨 이렇게 세 가지를 연구에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세 부위 중에 이 도라지 자체가 기억력을 증가시킨다는 문헌이 많았습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인 부위, 좀 더 스피시픽한 몰리큘, 싱글 몰리큘을 찾는 것이 약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도라지가 머리를 좋아지게 한다는 문헌들은 많았지만 특별히 어떤 부위가 그런 생리활성 부위인지를 찾기 위해서 저희가 세 가지를 분리해서 쥐에게 투여해 봤습니다. 그 결과 도라지의 뿌리가 인지 기능을 좋아지게 한다는 것을 찾았었고, 그러면 이 뿌리 중에 여러 가지 물질이 있겠죠. 플래디코돈 D라고 하는 싱글 컴파운드가 이런 기억력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몰리큘러 메커니즘으로 좀 복잡하겠지만 얼크라고 하는 시그널링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되면 뉴라이토제네시스, 시냅토제네시스 같은 말인데요. 비슷한 말인데요. 이것이 증가하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엑손과 덴드라이트가 만나는 구조물이 시냅스고 시냅스가 많아지면 머리가 좋아지죠. 이러한 시냅스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은 아까 뉴로글라닌처럼 여러 행동 실험들이 있습니다. 쥐를 가지고 하는 그런 행동 실험들을 통해서 기억력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뉴라이토제네시스는 말 그대로 뉴라이트가 많아진다 말인데 뉴라이트라고 하면 엑손과 덴드라이트 같은 뉴런에서 뻗어나온 모든 돌기를 다 뉴라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라이트가 많아졌다. 즉 시냅토제네시스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타깃은 신경회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신경회로를 타깃하는 치료 방법을 개발하려고 하는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이런 제목이 있죠. 알츠하이머병을 치료를 위해서 뉴럴 서킷, 신경회로를 리스토링 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치료 방법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긴 내용이 있지만 요지는 이렇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은 인지기능 장애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 인지기능 장애라고 하는 어떤 비헤이비어에 영향을 주는 뇌 속의 변화는 많은 과학자들이 뉴론 안에 있는 세포 하나 안에 있는 어떤 시그널링 몰리큘, 앞선 도라지 같은 얼크 같은 그런 시그널링 몰리큘을 타겟을 한다든지 아니면 뉴론, 에스트로사이트, 글루타머직 뉴런, 콜리너직 뉴런, 뉴론을 타겟한다든지 했을 때 다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것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몰리큘이나 세포를 타깃하는 것보다는 그런 세포들이 큰 덩어리가 이루는 좀 더 큰 시스템인 서킷이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치료 역시 그런 서킷의 레벨에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02년도에 유명한 알츠하이머병 연구하는 과학자가 쓴 거죠. 브락이라고 하는 두 부부가 쓴 논문인데 아까 이 널원 염색할 때 환자 뇌에서 했다고 했죠. 그래서 환자 뇌도 스테이지를 나눕니다. 스테이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지 1, 2, 3, 4, 5, 6까지 나눠서 6면 병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즉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가 축적이 많이 된, 정확하게는 그 블락 스테이징이라고 하는 6단계는 타우 축적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 스테이징을 한 과학자가 쓴 논문인데 이 사람이 쓴 논문에 이런 도식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되는 정도에 따라서 페이즈를 1, 2, 3, 4, 5로 나눴습니다. 즉 알츠하이머병 초기에는 검은색으로 표현된 곳에 아밀로이드 축적이 되고 좀 더 병이 진행이 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곳에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입니다. 그래서
병의 초기에는 cerebral cortex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축적이 되고 좀 지나면 페이즈 2에서는 anterior cingulate area나 transentorhinal region, entorhinal cortex, 여기 보는 히포캠퍼스, 아미그달라 등의 아밀로이드 베타 축적된다는 거죠. 뭐 이것은 확실히 알 수 있는데 이렇게 화살표는 신경 회로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손이 뻗어 있어서 시냅스를 만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 cerebral cortex에서 A베타 축적이 됐다가 얘가 이동해 가면서 아미그달라에도 A베타가 전달이 되고, 그래서 연속해서 콜텍스, 아미그달라 순으로 뇌세포도 죽는다. 이를 연결해 주는 게 서킷이다라고 말하는데, 이 화살표는 직접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다 추정입니다. 사람 뇌에서는 이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스테이지별로 한 사람을 계속 보면서 굉장히 좁은 리전마다의 연결성을 보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A베타가 쌓임에 따른 신경회로의 변화는 동물 모델로 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화살표, 즉 연결도를 A베타 축적에 따른 변화를 도식화해서 지도 만드는 일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 실험실에서 쓴 논문입니다.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서 히포캠퍼스의 연결성이 변화되는 것을 시각화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험 방법을 이렇게 도식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해마 연결성, 즉 신경회로를 연구하기 위한 실험 방법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행성 신경 축적자인 DIA를 알츠하이머병 동물의 해마에 주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스테레오탁식 서저리라고 하는 쥐를 마취를 시키고 스컬을 열고 이런 바늘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부위에 어떤 물질을 넣는 거죠. 아까는 렌티바이러스를 인펙션을 시켰고, 이번에는 해마에 신경 추적자라는 것을 넣었습니다. 신경 추적자가 뭐냐면 셀바디에 어떤 이런 케미칼을 넣으면 그것이 엑손을 따라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면 그 트레이서가 이동해간 곳은 신경세포가 뻗어 있는 내지는 신경세포와 연결된 것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역행성이란 말은 정행성은 셀바디에서 엑선 터미널로, 역행성은 엑선 터미널에서 셀바디로 이동해가는 걸 역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행성을 쓴 이유는 해마에 이 다이를 넣었으면 해마로 엑선 터미널을 보낸 부위가 레이블링이 된다. 좀 어려운 내용인데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마에 주입된 신경 추적자는 신경세포의 축색 돌기, 엑손에 흡수되어 해마로 축삭 돌기를 뻗은 신경세포의 세포체로 이동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행성이기 때문에 해마로 추적자를 넣으면 해마로 엑손을 뻗은 세포의 셀바디로 이 추적자 DIR이 이동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적자 DII를 주입한 4일 뒤에 쥐를 이제 죽인 다음에 뇌를 이렇게 다 절단을 해서 추적자를 발현하는 세포, 셀바디에 추적자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 셀바디의 숫자를 다 정량을 하게 되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뇌 부위가 이렇게 있고 얼마나 감소되는지 퍼센트도 써뒀습니다. 뒤에서 좀 더 크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추적자를 실제 뇌에서 이미징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빨간색이 추적자입니다. 역시 해마에 넣었습니다. 해마에다가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추적자를 넣고, 뇌는 반구가 두 개가 있죠. 콘트라레터럴 헤미스피어, 반대쪽 방구에는 안 넣고 보고자 하는 방구에 집어넣고, 이 트레이서가 뉴런 안에 잘 들어갔는지 확대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추적자고, 이 청남색으로 보이는 게 핵입니다. 그 핵 주변에 이 빨간색이 있다는 것은 핵 옆이 사이토졸이죠. 세포질이죠. 그래서 핵 주변에 있는 사이토졸에, 즉 뉴런 안에 추적자가 잘 들어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은 추적자가 여기 E라고 하는, 즉 해마, 여기에 들어간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B는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신경해부학 교재에 해마는 어떤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있죠. 앞선 그 사람 뇌에서 그 연결도 보셨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경해부학책에 보면 히포캠퍼스로 엑손을 뻗고 있는 것이 올팩토리 벌브, 그리고 미디알 septum, 서브스텐셜 나이아그라 파스 콤팩타, 그리고 로코스 코릴레우스, 엔토라이널 콜텍스, 도잘라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위들 각각을 다 봤죠. E가 올팩토리 벌브, D 이렇게 자른 단면이 되겠습니다. 여기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미디알 septum, E가 이 왼쪽에서 보신 추적자가 들어간 곳, 그리고 G는 도잘라페, 이 G 단면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 트레이서가 이동한 것입니다. 이 H 단면이 이 단면이고 H 단면이 그 중에 특별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트레이서가 이동해 간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히포캠퍼스 이 위에서 그림은 여기, 그리고 이 왼쪽 그림은 여기, 이 도시카드 그림은 여기입니다. 여기다가 트레이서를 넣었습니다. 근데 4일 뒤에 쥐를 죽여서 뇌를 이렇게 잘라봤을 때 분명히 해마에 넣었는데 이 빨간색 시그널이 어디에 있더라? 올팩토리 벌브에, 그리고 여기 D인 미디알 septum에, 그리고 서브스텐탈 나이아그라 파스 콤팩타와 엔토라이널 콜텍스에, 도잘라페에, LC에 있다는 거죠. 즉 트레이서가 이동해 간 것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정상 쥐에서 얻은 데이터입니다. 즉 트레이서가 신경해부학 교과서대로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추적자의 이동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다음 실험은 이러한 실험을 알츠하이머 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WT가 와일드 타입, 즉 정상 쥐가 되겠죠. 5XFAD가 알츠하이머 쥐고, 그래서 정상쥐 5XFAD, 정상쥐 5XFAD 다 비교를 했죠. 어디서? 로코셀룰레스에서, 서브스텐셜 나이아그라 파스 콤팩타에서, 올팩토리 벌브에서, 엔토라이널 콜텍스에서, 미디얼 septum에서, 도잘라페에서 다 정상군과 대조군을 비교했더니만 알츠하이머병 쥐에서는 해마에 넣은 것이 LC로 이동해 간 것이 줄어들어 있더라. 와일드 타입과 비교해서 해마에서 올팩토리 벌브로 이동해 가는 시그널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더라. 다 줄어들어 있더라. 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추정되는 결과죠. 알츠하이머병 뇌에서는 A베타 축적이 많고 신경회로가 다 망가져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망가져 있는데 순서를 매겨봤습니다. LC에서 해마로 가는 와일드 타입의 시그널을 100이라고 봤을 때 이것 대비 LC에서 오는 시그널, MS에서 오는 시그널, OB에서 오는 시그널 다 봤을 때 로코셀룰레우스에서 즉 노르아데너지क 뉴런이 해마로 보내는 그 엑손 터미널이 70%나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즉 가장 많이 손상됐고, 그 다음이 미디알 septum에서 52% 정도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본 해마로 들어오는 회로뿐만 아니라 시각경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눈에다가 트레이서를 넣어서 뇌로 이동해 가는 것을 보고 있고, 비주얼 콜텍스에 넣어서 레트로그레이드 트레이서를 통해서 또 어디로 가는지, 운동신경회로, 해마 형성체, 그리고 후각신경, 올팩토리 벌브 등을 이용을 해서 뇌 전체의 알츠하이머병 뇌의 신경회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지도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행성, 역행성 신경 추적자를 스테레오탁식으로 뇌에 집어넣고 이동해가는 것을 보면 복잡해 보이지만 지도가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뇌의 변화되는 신경회로를 지도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까 LC나 미디알 septum은 얼마나 줄어든다? 가장 많이 줄어든다라고 했죠. 즉 예를 들어서 로코스 코릴레우스가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해마로 보내는 인풋 중에 가장 크게 줄어들으니까 그게 타깃하기에는 가장 리저너블 하겠죠. 그래서 그 LC에서 로코스 코릴레우스에서 해마로 보내는 노르아데너지क 인풋이 타깃이 되는 거죠. 지도화를 통해서.
그럼 타깃이 정해졌으면 그 타깃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 회로가 디제너레이션 되는 것을, 손상되는 것을 막거나 아니면 손상된 것을 회복시키는,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 방법을 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심 중에 있는 것이 광유전학적 자극, 옵토제네틱 스티뮬레이션, 그리고 신부자극술, DBS, 그리고 경두계 전기자극술, TES, 경두계 자기자극술, TMS, 미세 초음파 소자, 빛, 다랑 LED 라이트 등 다양한 자극을 통해서 특정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고 손상을 막고 복구시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앞선 내용들은 다 약물로 치료를 하려고 했고, 이 경우는 non-pharmacological treatment가 되겠죠. 비약물 치료가 되겠죠. 여기는 설명을 안 했지만 저희가 최근에 저선양 방사선으로 알츠하이머병 쥐의 아밀로이드 플락이나 셀데스나 염증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에서 임상시험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에서 봤던 그런 치료 효과가 사람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지 보는 연구라서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근에는 약물의 실패로 통해서 비약물 자극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트렌드를 따라서 저희 랩도 요즘은 이런 아니면 저선양 방사선 같은 비약물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의 장점이 있죠. 아무래도 안전성이 높으니까 임상시험에 빨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